이준석 과학적 통계지표 외면 못한다. 투항 초읽기에 들어갔느냐. 자, 제가 서종욱의 법대로해서 아마 이 상황으로 가면은 이준석이 내일 자정쯤 모레 본투표 들어가기 전에 내일 자정까지는 실컷 이야기하고 내일 자정쯤 투항할 수 있다. 투항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준석에게 거슬리겠죠. 그러면 이제 단일화 할 수 있다. 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생각이 여전합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죠. 일단은 이 한교안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오늘 사퇴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한교안 전 총리가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후보직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총결집해야 하기 때문에 자 얼마나 절박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서문시장 가고 내일 부산, 경남, 울산 찾아가고 한교안 전 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한교안 전 총리는 기탁금 3억 내고도 그냥 지금 사퇴합니다. 1%라도 더 보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힘을 총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 우선 후보를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반드시 정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과제가 부정선거를 막는 일이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죠. 한교안 전 총리는 이제 부정선거를 막는 일이 마지막 한 가지 과제인데 다행히도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공약한 바가 있다. 자,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체절명의 과제는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반국가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후보도 김문수 후보다. 이렇게 지지선을 했습니다. 자, 1% 정도 지지율이 나왔었죠. 한교안 후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1%는 다른 데 빠지질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가지고 있던 예를 들어서 한 7%. 이것은 이준석이 단일화를 하면은 그 중에서 이 일부 조사에 의하면은 한 40% 정도만 김문수 후보에게 가고 이재명에게 한 20이 가고 나머지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뭐 이런 거에 나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한교안 후보를 지지를 하던 1%는 무조건 김문수 후보에게로 가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0.73% 차이 났죠.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김문수 이재명 후보 1% 이내 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민주노동당의 권영국이 출마했죠. 여기는 끝까지 갑니다. 권영국은 이재명 표를 가져가겠죠. 권영국이 없으면 이제 이재명에게 갈 표를 가져가겠죠. 그것도 1%입니다. 그 합하면 이제 2%죠. 2%. 그 효과를 내는 게 2%죠. 그러면은 이거 지난번에 0.73% 차이가 났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은 당락의 결정타를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교안 후보가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 좀 계속 걸렸습니다. 지난번에 0.73% 차인데 지금 한교안 후보가 1% 정도라고 하지만 좀 더 이 부정선거를 규명을 해야 된다고 확신하는 이렇게 유권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쪽 표가 한교안 후보에게 가면은 좀 불리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결단을 한교안 후보가 내렸습니다. 자, 이제 이준석이 남았는데 자, 일단 이준석이 과연 이준석과 지금 막판에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벌써 사전투표에서 뭐 다 이제 이준석 표가 어느 정도 가버렸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단일화 하면 그게 김문수 후보에게 합산되는 게 아니고 무효가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김문수 정부가 들어서면은 무슨 뭐 또 같이 지분을 요구를 하고 소동을 벌일 게 뻔한데 그거 지금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너무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집권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모두 우선 해놓고 이겨놓고 그 이후에 좀 생각을 하자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준석이 오늘 의미심장한 말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보통 연설을 한 게 아니고 후보들이 유세 가서 연설을 막 하면은 마음이 없는 말도 불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딱 정제가 안 된 말도. 그런데 이준석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글을 남겼느냐 하면은 페이스북은 정제를 해서 자기 생각을 정제를 해서 쓰는 거죠. 일단 완주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즉석에서 연설한 게 아니고 완주 결승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이재명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이준석과 개혁신당을 키워달라.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롱과 비아냥, 양당 기득권 세력의 어마어마한 협공을 뚫고 저는 오늘까지 달려왔다. 자, 뭐 투표 전까지는 이제 달려왔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펼쳐질 세상은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보여준 방식 그대로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철저히 짓밟고 젊은 세대의 마지막 희망까지 질식시키며 1인 천하를 완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자, 이재명이 되면 절대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준석은 그냥 이렇게 페이스북에 하나의 글을 써도 마치 이제 게임 하듯이 정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에게 들었는데 아주 유력한 그 정치인에게 들었는데 이준석과 일을 해본 이준석에 대해서 정치 기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친구는 정치 기계야. 이것도 아주 기계처럼 정교하게 앞뒤로 다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일단은 이재명 집권을 절대 막아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쓴 문장이 이겁니다. 여러 여론 지표는 선거의 윤곽을 대략 보여주고 있다. 과학적 통계 지표를 굳이 외면할 이유는 없다. 지금 여론조사, 그 전에 깜깜이 전에 나온 여론조사, 선거 윤곽을 대략 보여주고 있다. 자기가 당선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단일화하면은 이재명 집권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과학적 통계 지표를 외면할 이유는 없다. 이 일종의 포기선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유권자 한 분 한 분께서 스스로 자문하실 시간이다. 이번 선거의 과정을 지켜보시며 국민의 힘이 더는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제대로 된 유효타 한번 날린 적이 있었나? 이준석마저 없었다면 이 대세는 대체 어찌 되었겠나? 자, 지금 지고 있다. 지금 지고 있다. 과학적 지표를 외면할 수는 없다. 지고 있다. 그런데 이나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자기 때문이다. 김문수가 막 이재명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다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준석이 없었다면은 엄청나게 지고 있을 거다. 자기의 공을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죠. 이거 뭔가 협상할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뭐 투항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단일화를 위한 어떤 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이 장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특히 내일 이 자정까지 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 분위기에서 아마 뒤에서 어떤 물밑에서 접촉이 있을 겁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 사이에 접촉이 없으면은 저는 비정상이라고 보죠. 이 정도 되면 다 접촉합니다. 이 밀사들이 접촉을 해서 그때 어제 그런 해프닝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저께 밤에 이 김재원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었는데 나중에 이제 틀어졌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죠. 물밑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김문수 후보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김문수
김문수 후보가 한 말은 이준석 단일화에 대해서 이준석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기대를 놓지 않는다. 의정부 유세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단일화 질문이 나오니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갑자기 또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나서 유세를 하면서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갑자기. 그 전에는 자기가 이제 노무현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본인의 롤 모델로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은 돌연 신춘 유세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노무현 같아. 오히려 노무현 같아. 이런 평가를 합니다. 유시민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죠. 그런데 유시민이 이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막 그 비판을 한 데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준석이 노무현 대통령 정신은 소탈하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개혁장 떼고 붙자는 것이었는데 노무현 재단의 전직 이사장은 머릿속까지 학벌주의와 계급주의에 찌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님이 노무현 대통령 같아. 이렇게 일종의 극찬이죠. 이거 자기 입장에서는 노무현을 롤 모델로 삼으니까는 이런 것들로 봐도 뭔가 발표가 무르익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내다보면은 이준석은 지금 삼중고를 앓고 있죠. 세 가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국민의힘입니다. 세 가지 어려움 뭐냐? 이준석이 지금 앓고 있는 거. 하나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젓가락 바른 이후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 득표 실제로 끝까지 가서 이 후보 사퇴 안 하고 가면은 나중에 득표에서 정말 뭐 2%, 3%, 4% 이렇게 나오면은 본인은 앞으로 설 땅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그렇게 나오기 전에 합쳐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국민의힘이 해줄 수 있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해줄 수 있는 거죠. 끝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단일화 형식을 취해버리는 것. 또 하나 두 번째 이준석의 고민은 뭐냐면은 돈입니다. 돈을 지금 막 쏟아붓고 있죠. 쏟아붓고 있는데 뭐 100억이 들어갔는지 뭐 아직 모릅니다만은 이게 본인이 끝까지 가면은 10% 이상에서 15% 사이에 득표를 해야지 절반 정도 보존받고 15% 이상 득표를 해야지 완전히 다 보존받는데 국고에서 지금 상태로는 어림없죠. 한 자릿수가 분명한데 그러면은 빚덩이에 나앉습니다. 빚덩이 이대로 가면은 그 이준석과 개혁신당 차원의 빚덩이죠. 그러면은 유지를 못합니다. 자 국고 보조도 없이 그 만약에 돈을 차입을 했었으면 엄청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국민의힘이죠. 보통 이렇게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그 동안에 사용했던 이 자금은 선거 자금은 단일화를 한쪽에서 그 후보가 나온 쪽에서 그쪽에서 같이 부담을 해주죠. 그 형식은 이제 합당입니다. 합당을 통해서 그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때도 합당이 됐죠.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합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자 그런 형식으로 하면은 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이준석. 마지막 이준석이 뭐냐면은 금배지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확보한 금배지인데 이동우 씨 이재명 아들 젓가락 발언을 하니까 이재명 쪽에서 지금 그냥 어떻게 하든 이준석은 없애겠다 해서 제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국회에서 제명을 하면 본회의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제명돼 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옛날에 그 YS 그 발언 YS 제명 사건 말고는 없는데 지금은 이재명이 하라면 다 하죠. 자 그런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것이 3분의 2니까 170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이 삼중고를 국민의힘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도
이 막판 단일화가 예상이 됩니다. 예, 저 예상이 어떻게 될지는 뭐 내일 자정을 지나보면 알 수가 있겠죠.